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상과 사약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이 뭐냐?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사실은 좀 질문을 해오시는데, 우리가 비상이라고 하는 뭐 독약 같은, 그렇죠, 독극물이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 원래 발음이 비산에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산보란 말을 할 때 오석산이라고 했죠. 그 산자는 흩어질 산자가 가루약이다. 그렇죠. 가루약. 용각산처럼 가루약이다. 그래서 비상이라는 것이 이 가루약, 어떤 비소의 어떤 가루약을 뜻하는 비산이 비상으로 발음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해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개인적인 연유로 내가 일본 사람들은 이 말하자면 종성의 발음을 이렇게 잘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것이 비산인데 비상으로 발음해서 우리한테 잘못 전해진 거 아니냐, 이런 요는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산이라는 발음과 상이라는 발음이 글쎄요, 조금 구별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일본식으로 읽으면, 이것도 읽으면 비산으로는 나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발음으로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산이라는 이런 것도 있다. 이것은 비상을 다시 어떻게 가공한다든지 조금 화학 성분이 좀 다른 그런 것이 비산이 있다. 비소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는 상관이 직접적인 명칭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겸사겸사해서 사약이다, 또 짐도, 부자, 이런 것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이다, 비상비다, 상은 서리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독극물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비상은 이렇게 어떤 광석 비슷한 그런 종류다. 그래서 돌석자가 들어가고, 발음은 이 비자, 견줄 비자에 왔다. 왜 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은 서리상이다. 그렇죠? 어떤 서리는 어떤 하늘과 관련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비우다. 그리고 발음은 서로 상이다. 이렇게 해서 비상이다. 국어사전을 보니 이제 화학 용어다. 그래서 비석, 우리가 묘지에 세우는 비석이 아니라 이제 비상 또는 비소와 같은 비산과 관련된 그런 것이다. 비석에 열을 가하여 성화시켜서 얻은 결정체를 말한다. 저 화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비석이라는 것을 수치나 석탄과 함께 가열하여 나오는 전기를 식혀서 결정으로 만든 것이 비상이다.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담제, 학질 치료제로 썼으나 독성 때문에 현재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담제라는 것은, 담이라는 것은 가래를 얘기한다. 거라는 것은 없앤다. 여기에 또 보일시자를 쓴 그는 어떤 약화시켜서 떨고 낸다, 그런 얘기다. 그래서 어쨌든 거담제, 담은 가래를 얘기한다. 그리고 학질은 우리 말라리아를 얘기를 하죠. 이러한 용법으로 예전에 쓰이는데 지금은 잘 안 쓰인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자로는 이렇게 비상으로 쓴다. 앞에 이제 비상과 관련해서 비석이란 말이 나왔죠. 이것도 화학용어인데, 비소가 삼산화된 것이다. 흰색 가루 형태로 산이나 알칼리에 녹고 독성이 강하고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때 쓰는 용어가 돌석자로 쓴 비석이다. 이 비석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떤 말하자면 전기를 가지고 모아서 나중에 결정체로 만든 것이 비상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 비상의 모양을 보니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다. 그렇죠? 비상이다.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이제 비상이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왜 비상이라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조금 의문이 돼서 여러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비자를, 왜 비자를 쓰고 왜 상자를 썼느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자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중국의 명나라 때입니까? 1590년이면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기 이태 전인데, 본초강목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시진이 말하기를 이 비상의 독성, 이 독성이 비휴와 같이 맹렬하다. 비휴의 비다. 비휴와 같이 맹렬한 해서 비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은 왜 상이라고 붙었느냐? 앞에 그림에서, 그렇죠, 서리처럼 흰 가루의 모양이 아닌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 설명해 놓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게, 이것은 이시진이 설명한 것이고,
상태까지 같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상식이라서 안 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에는 상자 들어온 것이 아까 이 가루 자체가 그렇죠. 이것이 막 어떻게 보면 서리처럼 생긴 그런 흰 가루가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응원부를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비휴라는 것이 이제 한자가 어려운 한자가 나왔는데 범과 비슷하다고도 하고 곰과 비슷하다고도 하는 맹수다. 비는 수컷을 얘기하고 휴는 암컷을 얘기한다. 글쎄요. 전설상의 동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라는 이름이 나왔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상에 대한 다른 이름도 있다. 비황이다. 또 비석이다. 아까 사실 앞에서는 비석을 가공해서 비상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큰 범주로는 막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누를 황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 원료가 되는 것이 말하자면 자연 상태에서는 노란색을 황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신비다, 신석이다 하는 자 믿을 신자가 들어가는 그렇죠. 이러한 이름을 가진다. 왜 이렇게 신석이라고 주로 많이 하는데 신석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중국의 신주라는 곳이 있다. 신주에서 주로 출토됐다. 그래서 신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이제 광서 장족자치구, 중국말로는 광시 장족자치구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있는 상요현 일대에서 났다. 이래서 말하자면 신주에서 나므로 신석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아마 행정구역이 최근에는 아마 시로 바뀐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신석이라고 우리 국어 사진에도 이제 신석으로, 신석이 있고로 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 예전에 인기 드라마 허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허준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 허준이 신석 수모를 만들었다. 신석. 여기서 신석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비상이다. 비상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다. 비상은 독약, 극약입니다. 잘못 처방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독도 차용하기에 따라서는 약이 된다. 우리 그런 말을 듣습니다. 광해군이 말하자면 대군 시절에 학질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할 정도까지 위독해졌는데 허준이 치료약을 만들 때 비상을 썼다는 것이죠. 완전히 목숨을 내건 행동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비상에다가 무얼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신석수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석수모라는 것은 우리나라 인터넷에 보면 한글로만 나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확인 안 했는데 일본 인터넷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한자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하자면 조선왕조실록이나 성정원 일기 같은 데를 검색해도 이 말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됐다. 이 신석이라는 것이 비상과 관련된다. 이렇게 되죠. 자, 비상은 이제 하면 우리가 예전 얘기로 하면 이제 사약이다. 그렇죠. 사약. 임금이 죽을 죄를 지은 신하에게 독약을 내리는 것을 그 약을 사약이라 한다. 사는 이제 죽을 사자가 아니고 하사한다. 사는 내린다. 그렇죠. 뭐 물건을 주는 것을 얘기한다. 임금이 신하에게 독약을 내리는 약이다. 내리는 약이다. 죄인에게 사약을 내린다. 이렇게 되죠. 물론 죽을 사자를 쓴 사약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이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먹으면 죽는 약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이 좀 길어서 제가 줄였는데 누구누구가 어떻게 해서 술에 말하자면 독약을 탔다 또는 독을 탔다. 그런 의미로 술에 사약을 탔다. 이때는 이 한자로 사약을 해야 된다. 여기 술에 무엇을 타는데 이 임금이 내리는 이 내릴 줄 사자를 쓰는 약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사약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극약이란 말, 극약과 독약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극약은 독약보다는 약하지만 적은 분량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약품이다. 산토닌, 카페인 같은 것이 있다. 또 우리가 극약 처방이란 말을 가끔 합니다. 극단적인 해결 방법의 처방이다. 그렇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지만은 다른 방안이 없다. 그때 극약 처방을 한다. 물론 독약 처방이라는 것은 없겠죠. 독약 처방이라는 것은 독약은 독성을 가진 약제인데 극약보다 독성이 한층 강해서 극히 적은 양으로도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이나 생명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약 처방이라는 말은 없어도 극약 처방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약으로도 처방한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약과 관련된 것이 많이 나와서 글쎄요. 유튜브에 이게 좀
유해 낱말로 걸리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짐독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짐독이다. 예. 이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짐새를 가리킨다. 짐새. 짐새의 깃에 있는 맹렬한 도 그런 기운을 짐독이라고 한다. 그럼 짐새가 뭐냐? 짐새는 짐조라고도 한다. 이것은 중국 남쪽 광둥에 사는 새다. 몸 길이가 막 이렇게 되고 몸은 붉은 빛이 띤 흑색이고 부리는 금붉고 눈은 검은색이고 뱀을 잡아먹고 사는데 온몸에 도끼가 많아 사람이 이 새의 깃이 잠긴 술을 마시면 적사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중국에 어디에 사는 새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보면 의무시하는 그런 기록도 많다. 예전에는 중국의 기록이 많이 나왔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기록이 별로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새로도 보이는데 이런 짐새라는 것이 있다. 이 짐새의 깃을 술에 담그어 가지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독이 짐독이다. 그래서 짐주라는 것은 이제 짐새 깃을 술에 담근 것이다. 짐살이라. 그래서 짐독으로 죽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낱말이 있다. 짐자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또 듣습니다. 이것도 사약의 주요 성분으로 되죠. 한약 용어인데 밭꽃의 어린 뿌리를 얘기한다. 밭꽃은 투구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열이 많고 맵고 독성이 강한 약으로 특히 중풍, 신경통, 관절염 따위 쓴다. 부자다. 그렇죠? 또 보면 청산가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낱말들은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한자로 그렇다. 이건 사이안화 칼륨을 일상적으로 청산가리라고 하는데 원래는 청산칼리다. 청산칼리를 음독으로 청산가리라고 했다. 풀을 청자로 쓴다. 그렇죠? 네. 또 무슨 칼리라는 것은 무슨 가리라는 한자 말로 표기를 많이 한다. 이것이 밭꽃이다. 투구꽃이다. 이것의 뿌리를 부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비상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글자 비자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뜯어보면 쉽다. 돌석자의 견줄 비자다. 네, 비상은 다른 말로 신석이라고 한다. 중국의 신주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사약이다. 이것은 임금이 내리는 약이다. 짐독이다. 또는 부자다.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